안녕하세요. 오시아드의 소금 전문가 박주영 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저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소금이 다 저염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, 이 저염이라는 말에 속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. 저염이라면 낮다, 염, 그러니까 나트륨, 쉽게 말하면 이 나트륨 성분이 적다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. 그래서 보통 소금을 어떤 소금을 100%라고 봤을 때 여기서 이 나트륨 성분이 차지하는 양이 낮을 때 저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많은 소금들이 자기들이 소금이 저염 소금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우리가 여기 속게 되는 경우가 뭐냐 하면, 저염 소금은 참 만들기가 쉬워요. 그죠? 자, NaCl, 그러면은 염화나트륨 100% 소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, 물론 100% 소금은 없어요. 하지만 100%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, 여기다가 어떤 것을 10%를 집어넣으면, 예를 들어 이게 100g이다. 이게 이제 10g이 되겠죠. 10g을 넣게 되면은 어떤 것을, 이거는 100%가 아니고 이제 90%가 되겠죠. 90 몇 프로가 될 거예요. 그리고 NaCl 함량은 이게 90g이 될 것이고, 이거는 10g이 되니까, 그래서 10g 따져야 되는,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요. 그럼 10%만큼 저염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. 그죠? 쉽게 말하면 NaC 염화나트륨 90g인 소금에 10g의 어떤 것을 첨가를 하게 되면은 NaCl은 90%가 되고, 그죠? 다른 게 10% 차지하니까 이게 여기는 100%였는데 이게 90%로 떨어지게 되죠. 그럼 저염이 된다는 거예요. 만약에 이거를 20g을 집어넣는다 라고 하면 당연히 더 수치가 떨어지게 되겠죠. 자, 그럼 뭐가 문제냐? 우리가 지금 하는 소금들이 보면은 이 저염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첨가를 해요. 어떤 사람은 버섯을 첨가를 하기도 하고, 어떤 사람은 뽕 관련된 걸 첨가하기도 하고, 어떤 사람은 꾸지뽕을 첨가하기도 하고, 그죠? 어떤 사람은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추출물을 첨가하기도 하고, 어떤 사람들은 뭘 첨가하냐면 KCl, 염화칼륨을 첨가하기도 해요. 어쨌든 간에 뭔가를 첨가를 하게 되면은 이 NaCl의 함량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. 그럼 결국 저염이라는 단어가 성립을 하게 돼요. 자, 그럼 저염이 소금이라는 게 만들기가 무지 쉽다는 걸 여러분들 이제 알게 되겠죠. 저염 소금은 누구나 다 만들 수가 있어요. 어디에다가 다른 걸 첨가하게 하면 저염이 되니까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염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대단한 기술이나 뭔가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어떤 데다가 소금 50g에 다른 걸 50g을 집어넣으면 50%짜리 소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럼 다른 소금 대비해서 엄청나게 저염인 소금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럼 이게 뭐가 문제죠? 그럼 이 소금을 넣었을 경우에 우리가 소금으로 기대하는 어떤 짠맛이 있을 것이고, 그죠? 어떤 맛이 있을 거예요. 이 맛은 손실이 일어나게 되겠죠. 이 다른 것이 50% 들어간 만큼의 어떤 반대급부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저염이라는 말에 숨은 의미를 잘 살펴봐야지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. 뭐를 첨가를 해서 상대적으로 NaCl이라는 이 Cl이라는 것을 뭔가 다른 걸 통해서 이걸 떨어뜨렸다는 거죠. 그러면 이게 뭔가? 왜 이걸 첨가를 해서 떨어뜨렸지? 그 저염이라는 것에다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. 물론 이 소금이라는 것에다가 예를 들면 후추를 첨가할 수 있겠죠.
후추를 첨가하면 후추 첨가되고, 뭐 깨소금을 첨가하면 깨를 첨가하면 깨소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. 그런 걸 우리가 저염이라고는 저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을 만들어 놓고 저염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저염 소금이라고 할 때 얘가 먹는 저염 소금은 무엇 때문에 왔느냐, 이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아까 전에 제가 KCl이라는 걸 말씀드린 게 염화칼륨이에요. 이 염화칼륨은 여러 가지 미네랄 중에서 짠맛을 내는 미네랄이에요. 그러니까 소금이 염화나트륨이 짠맛을 나는데 KCl도 짠맛이 나요. 그래서 어떤 소금은 NaCl 50g, KCl 50g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짠맛이 100% 나면서 NaCl 함량은 50%밖에 안 되는 저염 소금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근데 우리가 NaCl이라는 걸 먹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. KCl이라는 걸 먹어야 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, 이걸 잘 감안해서 우리가 소금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저염 소금이라고 할 때 맹목적으로 이 저염 소금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전에 이 저염이 어디서 왔는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. 제가 방기하고 있는 소금, MQ 눈소금이라는 소금이 있죠. 여기는 NaCl 이게 75% 정도 들어있어요. 글씨가 그러니까 꼬이네. 그죠? 다른 소금은 정제율 같은 보통 99%, 95%, 이게 염화나트륨 수치인데 이게 75%예요. 한 20 몇 프로가 정도 낮은 거죠. 그럼 나머지 25%가 뭐가 있냐? 이거는 마그네슘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한 20 몇 프로 정도의 범주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당히 이 소금에 비해서는 저염이죠.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걸 첨가한 게 아니고 이 미네랄들은 새로 해양 심층수에서 있던 미네랄이 새로 살아서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다른 저염 소금하고는 다른 개념의 소금이에요. 다른 저염은 이 NaCl에다가 다른 무언가를 외부 물질을 집어넣었어요. 뭐 버섯을 넣기도 하고, 아까 있지만 후추를 넣기도 하고, 뭐 꾸지뽕을 넣기도 하고, 뭐 뽕나물을 넣기도 하고, 뭘 넣어가지고 이 NaCl 함량을 이렇게 떨어뜨린 거죠. 근데 MQ는 소금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것들 외부 물질 전혀 첨가를 하지 않고도 이거를 바닷물에 있는 걸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 저염이라는 걸 만들어냈다라는 거죠. 그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소금을 먹는 이유, NaCl 플러스 이런 것들을 먹는 이유가 있잖아요.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바다에 있는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 소금을 먹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. 나트륨, 염화나트륨 분명히 먹어야 되죠. 우리 몸에 여러 대사, 삼투압, 여러 가지 소화흡수 다 필요한 거고,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칼륨 이거 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에요. 이런 것들이 고르게 들어있는 소금이, 그러면서도 나트륨 함량이 다른 거에서 좀 적은 소금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선택해야 먹을 만한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물론 아까 했지만 버섯이 들어가서 이 들어간 소금도 좋은 소금이에요. 그죠? 뽕나물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이게 진짜 저염이란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이게 적게 들어가고 NaCl이 적게 들어간 만큼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염 소금이라는 게 뭐 때문에 저염이 됐는지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저염 소금이라는 거 그냥 단어에 현혹되지 말고 왜 이것이 저염인가, 어떻게 만들어졌는가, 그리고 이 다른 소금 그게 들어가는 이 NaCl은 어디서 왔는가, 이걸 잘 살펴서 선택한다면 건강한 생활 할 수 있고요. 좋은 소금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감사합니다.